Join us as we explore the incredible scale and precision required for modern shipbuilding. 여러분, LNG, 메탄올, 암모니아 이 물질들이 뭔지 아시죠? 차세대 선박 연료입니다. 그리고 이 세 연료 중 어떤 게 미래 선박의 주류가 되느냐에 따라 엔진 회사의 운명이 갈립니다. 그리고 이미 바다 위를 달리고 있는 6만 척의 배. 이 배들의 엔진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시장이 새로 열리고 있어요. 이걸 리트로핏이라고 해요. 2부에서는 STX 엔진의 틈새 전략, 새 연료의 3파전, 리트로핏 시장의 폭발, 그리고 엔진 3사 투자 프레임까지 완성합니다. 2부의 문을 여는 저는 쿤바야입니다. 그 옆에 늘 있는 저는 지용입니다. 세 번째 엔진 회사, STX 엔진. 앞에서 STX 엔진은 그들만의 틈새 전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화 엔진이 대형 저속 엔진 2위, HD 현대가 1위라면 그럼 STX 엔진은 어떤 포지션이에요? 네, 확실히 STX 엔진은 규모에서는 앞에 두 회사보다 작아요. 하지만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보조 엔진과 터보차저에 특화되어 있어요. 일부 도입에서 엔진이 세 종류라고 했잖아요. 대형 저속이 주기관이면 보조 엔진은 항해 중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결국 모든 배에는 주기관과 보조 엔진이 모두 필요하니까 보조 엔진도 시장 규모가 작지는 않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터보차저. 이건 엔진의 효율을 높이는 장치인데 자동차 좀 아시는 분들은 대강 아시죠? 아무튼 8편에서 배운 IMO 에너지 효율 규제에 대응하려면 터보차저의 성능이 중요해요. STX 엔진은 이 분야에서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 엔진 시장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배 한 척에 보조 엔진이 3-4대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주기관은 1대인데 보조 엔진은 여러 대. 대수로 치면 보조 엔진 시장이 더 클 수도 있겠어요. 좋은 인사이트예요. 그리고 STX 엔진의 또 다른 강점은 독립 운영체제라는 거예요. 한화 엔진은 하나그룹, HD 마린 엔진은 HD그룹에 속해 있지만 STX 엔진은 특정 그룹에 종속되지 않아서 모든 조선소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산도 있잖아요. 군함에도 엔진이 들어가니까. 정확합니다. 방산 함정용 주기 엔진 분야에서 STX 엔진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화오션과 HD 현대의 방산 수주가 늘면 함정에 탑재되는 엔진 수요도 증가하니까 STX 엔진도 간접 수혜를 받아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요즘 핫하잖아요. K9 자주포의 엔진도 생산합니다. 선박 엔진 회사가 웬 자주포 엔진을 생산한대요? 과거 K9이 독일제 엔진을 쓸 때 수출 승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STX 엔진이 국산화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이끌어놨어요. 왜냐면 그 전부터 독일 MTU사의 엔진을 이미 면허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선박 엔진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는군요. 이뿐만이 아니죠.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쓸 수 있는 비상발전기용 중속 엔진도 납품하고 있어요. 왜 요즘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잖아요. 그런데 전력 공급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이 간당간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가스터빈이나 STX 엔진의 중속 엔진을 사용하는 거죠. 와, 들어보니 재미있는 회사 같아요. 제가 STX 엔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화 엔진이나 HD 마린 엔진처럼 대형 저속 엔진의 메인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보조 엔진 플러스 터보차저 플러스 방산 플러스 AI 데이터 센터 발전기라는 틈새 시장에서 독자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스몰캡 전략으로 접근하는 종목이다. 다만 살 수 있는 주식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유동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이제 엔진 업계 전체를 관통하는 메가 트렌드를 볼까요?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는 친환경 엔진 전환입니다. 네, 기억나요. 8편에서 대체 연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각 연료별로 엔진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한국 엔진 3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첫째, LNG DF 엔진입니다. 현재 시장의 주류예요. 기술적으로도 가장 성숙해 있고 이미 수천 대가 운항 중입니다. LNG선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 탱커, 벌크선에도 LNG DF 엔진 탑재가 늘어나고 있어요.
2025년 기준 신조 발주의 약 30% 이상이 LNG DF 엔진을 탑재해요. LNG DF의 장점은 기존 연료 대비 CO2 배출을 약 25% 줄이면서 기술적 리스크가 낮다는 거예요. 이미 검증된 기술이니까요. 근데 한계도 있잖아요. LNG도 화석연료니까 탄소를 완전히 없앨 순 없어요. 결과적으로 IMO의 장기 목표인 2050 탄소 중립에는 LNG만으로는 도달 못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엔진, 메탄올 DF 엔진입니다. 최근 머스크가 대규모 메탄올 선박을 발주하면서 급부상한 연료예요. 머스크는 세계 최대 해운사잖아요. 이 회사가 메탄올을 선택했다는 건 시장에 엄청난 시그널이에요. 실제로 머스크의 발주 이후 메탄올 엔진 수요가 폭발했어요. 메탄올의 가장 큰 장점은 상온에서 액체라서 저장과 취급이 LNG보다 훨씬 쉬워요. LNG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하 163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메탄올은 그런 극저온 인프라가 필요 없어요. 근데 메탄올도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CO2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그린 메탄올입니다. 즉, 재생에너지로 만든 메탄올이면 탄소 중립이 가능해요. 근데 그린 메탄올의 공급이 아직 턱없이 부족해요. 맞아요. 현재 전 세계 그린 메탄올 생산량은 해운업 수요의 1%도 안 돼요. 머스크가 메탄올을 선택한 건 장기적으로 그린 메탄올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베팅이에요. 공급망이 갖춰지면 메탄올이 LNG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메탄올 엔진은 MAN의 MELGIM이라는 모델이 주력이에요. 일부에서 배운 MAN 라이선스 구조가 여기서도 적용되는 거죠. 한화 엔진이 이 MELGIM을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어요. 계속 이어서 할게요. 셋째, 암모니아 DF 엔진.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연료예요. 시편에서 HD 현대가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DF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부에서 한화 엔진도 암모니아 엔진을 개발 중이라고 했고, 암모니아의 가장 큰 장점은 연소 시 CO2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소와 질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무탄소 연료예요. 근데 암모니아도 문제가 있잖아요. 8편에서 배운 것처럼 암모니아 자체가 독성이 있고 연소 시 CO2는 안 나오지만 NOx가 다량 발생하고 에너지 밀도가 LNG의 절반 수준이라서 2배 더 큰 연료 탱크가 필요해요. 맞아요. 이 세 가지 기술적 난제를 풀어야 상용화가 가능해요. 최근 HD 현대가 고압 직분사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고 2026년에 첫 상용 운항이 예상됩니다. 만약 2026년 암모니아 엔진 운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차세대 친환경 연료 패권은 이걸로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선업계가 고민하는 5대 변수 중 하나라고도 표현했잖아요. 암모니아 엔진 상용화 변수. 이게 해결되면 한국 엔진 회사의 기술 프리미엄이 생기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이 3파전을 투자 프레임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LNG 엔진은 지금의 캐시카우. 이미 검증되었고 수요가 안정적이에요. 메탄올 엔진은 성장 중인 신사업. 머스크 효과로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암모니아 엔진은 미래의 잭팟. 성공하면 엔진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한국 엔진 3사는 이 세 연료 모두에 대응하는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요. 어떤 연료가 주류가 되든 한국 엔진 회사는 수혜를 받는 구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소 엔진도 장기적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수소는 암모니아처럼 연소 시 CO2가 나오지 않는데 저장이 극도로 어려워요. 영하 253도에서 액화해야 하니까 LNG보다 훨씬 까다롭죠. 수소 엔진은 아직 상용화가 먼 이야기예요. 2030년대 이후에나 본격화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HD 현대가 수소 엔진 개발도 경행하고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정리하면 연료별 타임라인이 있어요. LNG가 2020년대의 주류, 메탄올이 202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 암모니아가 2030년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 수소는 2030년대 후반 이후. 이 타임라인을 알면 엔진 회사의 투자 시점도 보여요. 맞습니다. 그리고 각 연료의 엔진 가격도 다릅니다.
기존 단일 연료 엔진 대비 LNG DF 엔진은 약 20에서 30% 비싸고 메탄올은 30에서 40%, 암모니아는 아직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 않았지만 50% 이상 비쌀 것으로 예상돼요. 연료가 바뀌면 엔진이 점점 더 비싸지는 거네요? 이건 엔진 회사의 ASP가 구조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같은 수의 엔진을 팔아도 단가가 올라가니까 매출과 이익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래서 친환경 전환이 엔진 회사에게 장기 호재인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친환경 엔진 전환에 또 다른 축이 있어요. 이른바 리트로핏. 기존에 운항 중인 선박의 엔진을 친환경으로 교체하거나 개조하는 시장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운항 중인 성선이 약 6만 척이에요. 이 배들 대부분이 기존 벙커 CU 엔진을 쓰고 있잖아요. IMO 교제가 강화되면 이 배들도 친환경 전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신조 선박은 처음부터 디어프 엔진을 탑재하지만 이미 바다에 떠 있는 배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폐선하고 새 배를 사는 것, 다른 하나는 기존 엔진을 개조하는 리트로핏. 새 배가 3,500억이면 리트로핏은 수백억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주 입장에서는 훨씬 경제적이잖아요. 네, 특히 설령이 5에서 15년인데 아직 수명이 남아있어서 폐선하기는 아까운 배들은 리트로핏이 합리적이에요. 2026년 하반기부터 메탄올 및 LNG 레디선의 개조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리트로핏을 누가 하는 거예요? 조선수? 엔진 회사? 둘 다예요. 엔진 자체의 교체나 개조는 엔진 회사가 담당하고 선박 전체의 연료 시스템 변경은 조선소나 MRO 업체가 담당해요. 15편에서 가룰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 2025년 매출이 약 2조 원이었잖아요. 영업이익률 17.5%. 이 회사가 리트로핏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예요. 맞아요. 그리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고마진 부품 판매 부문이 2024-2027년 연평균 15.2%의 성장이 기대돼요. 리트로핏이 본격화되면 이 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 자료들에 따르면 DF 엔진 부품은 기존 재래식 엔진 부품 대비 단가가 30%에서 50% 높아요. 리트로핏으로 DF 엔진 부품이 팔리면 엔진 회사의 부품 매출이 크게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신조 선박용 엔진뿐 아니라 기존 선박의 개조 부품 교체까지 합하면 엔진 시장의 전체 TAM이 지금보다 1.5배에서 2.0배 커질 수 있어요. 리트로핏의 유형, 리트로핏도 종류가 있어요. 완전 개조, 즉 엔진 자체를 DF 엔진으로 바꾸는 게 있고 부분 개조로 기존 엔진에 DF 키트를 장착하는 방식도 있어요. 부분 개조가 비용이 훨씬 저렴해서 선주들이 먼저 선택하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LNG 레디라는 개념도 있어요. 처음 건조할 때 나중에 LNG DF로 개조할 수 있도록 설계를 미리 해두는 거예요. 이 레디선들이 2026년 하반기부터 실제 개조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시청자분들, 리트로핏은 아직 초기 시장이에요. 하지만 2027년 IMO 규제 본격 시행 이후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엔진 회사에 투자할 때 신조 엔진 매출뿐 아니라 리트로핏 부품 매출도 함께 봐야 해요. 보고서에서 부품 매출 비중이나 애프터마켓 매출이 나오면 이게 리트로핏 수의 지표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엔진 3사를 투자 프레임으로 정리합니다. 10에서 12편에서 조선소 3사를 비교했던 것처럼 엔진 3사도 비교해 볼게요. 한화 엔진, 하나 엔진 DF85%의 친환경 전환 선두주자. 수주잔고 3.2조 역대 최고. ROE 26.7% 전망. 한화그룹 수직 계열화 시러지. 코스피 상장. 이 회사는 성장과 전환의 수혜주예요. 친환경 규제가 강화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 리스크는 한화오션 의존도와 환율 의존도가 높다는 점. HD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 HD그룹 시너지의 핵심 축. 가동률 100% 플러스 알파, 영업이익 2배 성장 전망, 중국 발주 수혜. 이 회사도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HD 마린 엔진 투자 성격. 이 회사는 안정적 수요 가시성이 강점이에요. HD그룹이 배를 수주하면 자동으로 엔진 매출이 따라오니까요. 물론 리스크는 그룹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겠죠? STX 엔진, 보조 엔진,
터보차저, 방산, AI 데이터 센터 발전기 특화, 독립운영으로 모든 조선소에 공급 가능. 틈새 시장의 히든 챔피언. 대형 엔진주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방산 수주 확대 시 폭발력이 있어요. 핵심 메시지는 조선업 전체에 베팅하는 인덱스 효과예요. 어떤 조선소가 수주하든 어떤 나라가 배를 만들든 엔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전환이 ASP를 구조적으로 올려주니까 장기 성장 스토리까지 있어요. 증권사 보고서에서 엔진 회사를 볼 때는 세 가지를 체크하세요. 첫째, DF 엔진 비중. 높을수록 친환경 전환 수혜가 큼. 둘째, 가동률과 CAPA 증설 계획. 쇼티지 상황에서 증설 속도가 매출 성장 속도를 결정해요. 셋째, 리트로핏 부품 매출 비중. 이 숫자가 올라오면 새로운 성장 엔진이 켜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엔진 회사 투자의 타이밍을 생각하면 14편에서 다룰 시차 개념이 적용돼요. 조선소 수주 뉴스가 나온 후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 엔진 발주가 나가고 그때부터 엔진 회사의 매출이 반영돼요. 아, 그래서 조선소 수주 뉴스를 보고 바로 엔진 주식을 사면 시차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군요. 14편에서 이 시차 투자를 더 깊이 다루겠죠? 네, 좋습니다. 이제 13편 전체를 정리합니다. 1부 엔진은 조선업의 ASMR, MEN 한국 vs 윈지디 중국 양강구도, 한화엔진 DF 85%와 HD 마린 엔진 영업이익 2배, 엔진 쇼티지가 ASP를 밀어올리는 중. 2부 STX 엔진의 틈새 전략. LNG, 메탄올, 암모니아 3파전과 각 연료별 타임라인. 리트로핏 시장의 부상과 DF 부품 단가 30에서 50% 프리미엄. 엔진 투자 3대 체크포인트. DF 비중, CAPA 증설, 리트로핏 매출. 엔진 회사는 조선업이 호황이면 무조건 이기는 밸류체인에서 가장 안전한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전환이 ASP를 구조적으로 올려주니까 장기 성장 스토리까지 갖추고 있어요. 시청자분들 10에서 12편에서 조선소를 고르는 눈이 생겼고 13편에서 엔진이라는 새로운 투자 옵션이 열렸어요. 조선소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우면 엔진 회사를 통해 조선업 전체에 베팅할 수 있어요. 이게 밸류체인 투자의 힘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소를 봤고 엔진을 봤습니다. 이제 배의 뼈와 살을 봅니다. LNG 보냉제를 양분하는 한국카본과 동성화 화인텍, 20년간 HD 현대에 독점 공급한 세진중공업, 조선소 수주 뉴스가 나온 후 6에서 12개월 뒤에 진짜 돈을 버는 회사들이에요. 14편에서 시차 투자의 비밀도 풀어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유익하셨나요? 그랬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